다음 화면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자, 화면 잘 보이시죠? 네, 제가 오늘 맡은 부분은 바로 바디키 라인 제품들입니다. 저희 바디키 하면은 멋진 다이어트가 생각이 나잖아요. 여기 지금 모델 한내지는 사진을 제가 이렇게 딱 세워놨는데 너무너무 멋있지 않나요? 그죠? 근데 저희가 이렇게 멋진 몸매를 가져감에 있어서 저희의 제품들 중에서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제품들이 준비되어 있어서 제가 오늘 그 제품들을 가져와 봤거든요. 그래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바디키 관련 제품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린 부분들은 슬림 스마트, CLA, 그리고 키토산, 카보저스트 이렇게 네 가지가 가장 핵심이 되겠고 그 외에 이제 뉴트리션 바랑 그리고 바디키 쉐이크까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화면이 잘 안 넘어가네요. 자, 우선 우리가 다이어트라는 거는 이제 살이 찌는 것을 막아주는 거잖아요. 살을 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살이 찌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살이 찌는 이유는 당연히 우리 기본 3대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으로 인해서 살이 찌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신진대사가 잘 되고 우리가 먹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잘 에너지로서 사용을 하고 한다면 살로서, 지방으로서 저장될 부분이 없겠지만 참 불행하게도 불행하다고 봐야 될까요? 현대인들은 너무나도 이 3대 영양소의 어떤 풍요로움 속에 살다 보니까 잉여 에너지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게 다 살로서, 지방으로서 저장이 되어서 이렇게 다이어트가 필요한 그러한 시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가 가장 기본적인 우리 또 특히나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섭취를 하고 있는 탄수화물의 대상용로부터 한번 동영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수화물 과잉 섭취가 비만으로 이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 몸속으로 들어온 탄수화물은 위에서 포도당으로 분해돼 혈액 속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췌장에서는 인슐린을 분비해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에너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때 쓰고 남은 포도당은 글리코겐의 형태로 간과 근육에 저장되며 그래도 남은 포도당은 지방으로 전환돼 주로 복부에 저장된다. 네, 이렇게 저희가 먹은 탄수화물들이 에너지로 쓰이고 또 글리코겐으로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과정을 지켜봤는데요. 일일이 요거를 하나의 이제 표로서 이렇게 만들었을 경우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막 먹었을 때 그 탄수화물을 물론 우리가 혀로서 바로 느끼는 그러한 단당류의 형태의 이렇게 탄수화물도 먹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렇게 씹어서 천천히 먹어야 되는 밥, 빵, 떡, 면 이러한 아이들은 대부분의 다당류겠죠. 그러니까 즉 여기 지금 이미지 그림에 나와져 있는 이렇게 굉장히 이제 벽시 같은 것이 많이 달려 있는 이런 느낌. 다당류, 당이 한 개가 아니고 많다는 거죠. 이렇게 많은 결합의 아이들을 저희가 다당류라고 하는데 얘를 먹으면 우리가 이제 입에서 먼저 씹게 되겠죠. 그러면 입에서는 이제 침샘에서 침이 나오면서 침 속에는 이 다당류들을 탄수화물들을 소화를 시킬 수 있는 효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밀라아제라고 해서 아제라는 이름이 붙은 것들은 저희가 다 효소라고 아시죠, 그죠? 그래서 요즘에 아밀레이스 이렇게 부르는데 이 효소 때문에 여기 조금 더 분해가 되어가지고 입자가 더 작은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뭐 덱스테린이라던가 메가당이 되는데 얘네는 이제 다당보다는 조금 더 작은 단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2당이나 이렇게 분해가 되었다고 되는데 당연하게도 우리가 입속에서 전부 다 꼭꼭 다 씹은 다음에 삼키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다당류 그대로 형태로서 넘어오기도 하겠죠. 그런데 이제 위에서는 우리가 먹은 이 탄수화물들을 이제 죽 상태로 만들어서 소장 쪽으로 넘겨주는 역할만 하고 위에서는 이 탄수화물들을 소화를 할 수 있는 효소들이 분비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위를 거쳐서 췌장에 가면은 그때부터 이제 췌장에 있는 아밀레이스, 췌장에서 아밀레이스가 분비가 되고 또 초장의 장 점막에 미세용모에 있는 이당류를 분해시킬 수 있는 말테이스라던가 이소말테이스라던가 슈크라제, 락타제 이러한 아이들이 있어서 다 이런 탄수화물을 소화시킬 수 있는 효소들이 있어서 얘네가 완전하게 단당류로 이제 분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단당류로 분해가 됐을 때는 이제
장점막을 통해서 바로 이렇게 흡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제가 이제 순환계도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죠? 우리가 순환계를 배울 때 어땠어요? 그렇게 소화를 다 거친 다음에 영양소는 흡수를 할 때 장세포를 통해서 흡수를 하지만 얘네가 바로 심장에 함유되는 게 아니라 간 문맥을 통해서 간으로 먼저 갔었죠. 그죠? 그래서 간에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다시 정맥과 함유가 되어서 심장을 통해서 다시 이제 동맥을 타고 각각의 모든 말초 기관들의 영양소를 이렇게 전달을 해주는 역할을 하겠죠. 즉 포도당을 전달을 해주는 역할을 하겠죠. 우리가 지금 말하는 거는 탄수화물 대사이기 때문에 자 이때 각각의 어떤 지방세포라든가 아니면 어떤 근육세포라든가 아니면 어떤 우리 몸에 있는 장기의 세포들은 다들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포도당들을 자기네들이 쓸 것만큼 탁탁탁 가져다가 이제 에너지 대사를 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고 나서 저장하고 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 하면 우리는 배가 비어 있으면 안 되겠죠. 계속 먹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내가 나중에 배고플 거를 생각을 해서 네, 나중에 배고플 거를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가 글리코겐으로 전환을 하여서 저장을 해둡니다. 그게 바로 간과 이제 근육세포에 저장을 해두는데 우리가 이것을 이제 동화대사라고 해서 합성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잠시만요. 제가 지금 전화가 들어오고 있는데 혹시 선풍기 바람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나요? 제가 그럼 한번 꺼볼까요? 잠시만요. 네. 혹시 지금은 괜찮을까요? 제가 채팅창을 잘 안 보고 있었어가지고 잘 못 봤거든요. 바로. 네, 죄송합니다. 자, 지금은 아마 잘 들리시겠죠? 자, 다 잘 들리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다음을 이어서 제가 그러면 가볼게요. 자, 그래서 어쨌든 글리코겐으로 이렇게 저장이 되어서 간과 이제 근육세포에 저장을 하고 나서도 남는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남는 포도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현대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3대 질병 중에 하나가 이제 당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에너지로도 쓰이고 포도당을 그리고 또 이제 간과 근육세포에도 저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혈액 속에 너무나도 많은 포도당이 돌아다니고 나면은 그게 이제 당뇨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고혈당으로 너무 높은 이제 고혈당을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이것들을 다시 지방으로 전환을 시켜가지고 지방세포에다가 차곡차곡 저장을 해놓는다는 거죠. 근데 보면은 이렇게 이런 과잉된 탄수화물이 그거를 혹시 생각을 해보셨나요? 저는 약간 그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왜 내가 먹은 거는 탄수화물인데, 얘네가 이렇게 전환이 어떤 경로를 거쳐서 지방이 되지? 내가 먹은 형태가 전혀 다른데, 내가 밥을 먹었는데 왜 걔가 비계가 돼버렸지? 너무나도 궁금하지 않나요? 저는 그래서 그거를 막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뭐냐면은, 지방 생합성 과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방 생성 효소의 작용을 통해서 아세틸코에라는 게 있는데 아세틸코에는 뭐냐면 포도당이 이제 에너지 ATP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분해되는 과정을 거칠 때 이제 포도당이 두 개의 피로부산으로 이제 분해가 되고 피로부산이 또다시 거기에서 이제 이산화탄소를 뺏기면서 아세틸코에가 되거든요. 근데 이 아세틸코에라는 아이로부터 다시 또 지방산을 생합성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때 지방산 생성 효소가 있을 경우에는 다시 아세틸코에로부터 지방산이 생성이 되는 과정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다들 아시다시피 지방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지방이라는 거는 우리가 트라이글리세리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글리세롤에다가 지방산 3개가 꼬리 3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 지방이었죠. 그죠? 그러면 아세틸코에에서 이렇게 지방산이 만들어지고 또다시 이렇게 탄수화물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시 또 그 글리세롤도 합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글리세롤도 있고 지방산도 있으면 얘네가 탁 만나서 이제 트라이글리세리드, 즉 이제 중성 지방으로 다시 합성이 딱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과잉된 아이들은 차곡차곡 지방으로 전환이 되어서 우리가 이제 결국에는 살이 찌는 과정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 글리코겐으로 저장이 된 다음에 내가 이제 에너지를 쓸 때 그러면 이 글리코겐을 다시 분해를 하여서 포도당으로 만든 다음에 포도당이 바로 또 ATP가 돼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러할 때에는
어떠한 조효소가 필요하냐면은 바로 비타민 B6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엑세스 음료에 보면은 비타민 B6, 비타민 B12가 굉장히 높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때 바로 이 비타민 B6가 이렇게 내 몸에 저장이 되어 있는 글리코겐을 포도당으로 딱 전환을 시켜가지고 에너지를 폭발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낼 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 안에 정말 다량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러한 과정들을 배우다 보니까, 공부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재밌었거든요, 저는. 자, 그러면 요런 과정에서 우리가 살이 찐다, 결과적으로. 그러면 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떠한 과정들을 차단하면은, 그러면 지방으로 가는 과정을 우리가 막을 수 있겠네? 그죠? 그래서 그 막을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이 당에서 내가 만약에 단당류까지 넘어가는 이 과정을 아예 차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초장 점막은 단당류까지 가야지만이 흡수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즉 우리가 이제 식이섬유 같은 거, 우리가 섬유소를 아무리 먹어도 우리는 그게 섬유소를 소화시킬 수 있는 효소가 우리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다시 대변을 통해서 그냥 배출이 되듯이 우리가 결과적으로 우리가 먹은 밥, 빵, 떡, 면 이런 아이들이 단당류로까지만 안 가게 차단을 시켜도 그러면 그냥 배설이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지방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그 과정 자체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과정을 단당류로 가는 요 과정을 차단해주는 영양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희의 요 카보저스트는 주 원료가 뭐냐면 강낭콩 추출물이거든요. 이 강낭콩 추출물에서의 주 영양소가 파시올라민이라는 성분인데, 이 파시올라민이라는 성분은 바로 아밀라제의 이렇게 효소 작용을 억제를 해줘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얘네들이 분해가 되어서 단당류가 되는 과정을 얘네가 차단을 하기 때문에 흡수가 되지 않고 그냥 배출이 되게끔 유도를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 또 한 가지 식이섬유가 1700mg이나 들어있죠. 그죠? 그래서 요 과정은 뭐냐면 저희가 레몬이라든가 대두, 강낭콩, 셀룰로스 이런 것들로부터 식이섬유를 1.7g을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일에 그러니까 5g을 제공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다들 우리 그 전에 식이섬유 제품을 배웠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식이섬유는 이러한 아이들이 이러한 당이라던가 포도당 이런 아이들, 지방, 과잉된 지방 이런 아이들 탁 흡착을 해가지고 배출을 시키는 이러한 역할을 하죠.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포만감을 주잖아요. 오래도록. 그래서 우리가 빠르게 어떤 또 다른 거를 먹고 싶게 하는 그러한 것들도 차단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과잉된 에너지 자체를 섭취하는 것 자체를 이제 막는 과정도 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 카보소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탄수화물 섭취가 많은 우리 이 한국인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 그러면 어떠한 섭취 방법은 어떻게 섭취를 하냐면은 1회에 한 번에 4캡슐씩, 4개씩 드시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드실 때 좀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식사 시,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탄수화물이 대사되는 과정 속을 주는 거기 때문에 내가 밥을 먹고 1시간이 지나서, 2시간이 지나서, 어머, 내가 이걸 깜빡하고 안 먹었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왜냐면 그때쯤 되면 이미 단당류로 다 분해가 되어가지고 내 몸에 흡수가 되고 있는 과정이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식전 아니면 식사 시에 함께 꼭 잊지 마시고 그때 드셔주셔야지만이 효과를 잘 볼 수 있다는 거, 요거 주의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나서 그리고 금방 차단을 했던 거는 단당류로 가는 과정을 차단을 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차단할 수 있는 게 바로 여기에서 잉여 에너지가 중성지방으로 전환이 되는 요 과정을 차단해도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요 과정을 차단하는 영양소가 또 무엇이 있냐 하면은 이렇게 슬림 스마트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 슬림 스마트의 주 성분은 뭐냐면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인데 바로 HCA라고 하는데 이 아이를 HCA를 저희가 1일 1000mg을 제공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은 바로 무엇이냐라면은 HCA라는 거는 열대 과일이에요. 가르시니아 캄보지아라는 게 이 열대 과일의 껍질에서 추출한 성분인데 이 성분이 인체에서 굉장히 안전하게 체지방을 감소해주는 그러한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탄수화물의 지방 전환 효소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방 생합성할 때 그 효소가 필요하다고 했었죠. 그죠? 그 효소의 활성을 저해를 시켜서 탄수화물의 잉여 에너지가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하고 다시 에너지로 쓰일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굉장히 똑똑한 아이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요 밑에 있는 요 그림 보면은 피하 지방에 대해서 섭취 전과 섭취 후
보면은 이 내장 지방 초록색 부분이 굉장히 많이 줄은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죠? 자, 이렇게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체내 에너지 대사에 도움이 되는 나이아신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나이아신은 또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포도당은 에너지 대사로 넘어갈 때 포도당은 두 개의 피로부산으로 분해가 되고 이 피로부산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간 다음에 다시 아세틸코에로 산화가 되거든요. 그럼 피로부산은 3개의 탄소 분자, 그러니까 포도당이 6개의 탄소 분자를 가지고 있는 아이잖아요. 그럼 두 분자의 피로부산으로 나뉘어졌으면 피로부산 하나는 3개의 탄소 분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중에서 하나의 탄소를 이산화탄소로 떼어내. 이산화탄소가 이제 분리돼 나간다는 거죠. 그럼 2개의 탄소가 남은 그 아이가 바로 아세틸코에인 건데 이렇게 탄소를 떼어낼 때 비타민 B1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비타민 B3, NAD, 즉 나이아신의 조효소 형태가 탈수소 반응을 도와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슬림 스마트에는 H3A가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나이아신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원료로 다양한 아스레라 농축물이라든가 과일 건조 혼합물 등 다양한 식물 농축물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다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 섭취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면 1회 이정, 1일 3회 식사 시에 물과 함께 드십시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 아이도 탄수화물 대사 과정에서 차단이 되어서 살이 찌는 것을 막아주는 아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밥을 다 드신 다음에 2시간 넘어서 이렇게 드시는 것보다는 식사 시 아니면 식전에 이렇게 드시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끔 보면은 저희가 다양한 다이어트들을 하시죠. 뭐 황제 다이어트도 있고 뭐 사과만 드시는 다이어트 뭐 등등등 다양한 다이어트를 하시는데 그중에서 탄수화물 제한식으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을 보면은 탄수화물 아예 안 드시고 이렇게 뭐 저탄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말 지방을 많이 드신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슬림 스마트 같은 경우에는 탄수화물의 대사 과정에 작용을 하는 아이예요. 제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이 제품이 도움이 될 리가 없겠죠. 그죠? 왜? 내가 먹은 탄수화물 대사되는 과정을 차단시켜주는 건데 내가 먹는 탄수화물이 없으니까 아예 탄수화물 제한 식으로 다이어트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이 제품은 비추해요. 다만 이제 보면은 나는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지금 보면은 하루 3번 드세요라고 했는데 나는 간헐적 단식을 하기 때문에 하루에 1끼를 드세요. 아니면 하루에 2끼를 드세요. 그런 경우라고 하면 굳이 3번을 나눠서 드실 필요가 없이 그 식사를 하실 때 탄수화물 섭취가 될 때 그때 맞춰서 드시는 것이 효과가 있겠죠. 네, 그렇게 잘 안내를, 그러니까 그분의 식습관과 그런 거에 맞춰서 안내를 해주시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에 대해서 볼게요. 중성지방은 지방의 한 형태로 기름진 음식 등을 먹으면 간에서 합성되어 우리 몸의 에너지원이 된다. 그런데 중성지방이 과다하면 주로 배에 쌓여 복부 비만을 가져오고 혈관으로 들어가 혈액 내 중성지방의 농도를 높여 동맥경화를 촉진해 심혈관계 건강을 위협한다. 네, 요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지방을 먹었을 때, 우리가 삼겹살을 먹는다던가 이렇게 지방을 먹었을 때 우리 몸에 들어와서 어떻게 지방으로 전환이 되어서 뚱뚱해지느냐, 요 과정을 보여준 거죠. 사실 그 혈관에 작용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우리 건강에도 또 안 좋고 그런 부분이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흔히 다양한 지방들이 존재하겠지만 우리가 흔히 보는 비계, 중성지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중성지방은 우리가 이렇게 화학명으로 얘기를 했을 때는 트라이글리세라이드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초록색, 이게 글리세롤이고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꼬리 3개가 바로 지방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방산 꼬리가 3개가 달린 글리세롤이 바로 중성지방인데요. 담낭에서 담즙이 분비가 되죠. 그래서 이때는 이 담즙은 사실은 지방을 소화시키는 효소는 아닌데 이 아이가 이거를 잘게 쪼개주는 역할을 하죠. 그죠? 더 쉽게 소화가 될 수 있게끔. 그래서 지방 미세입자가 된 다음에 췌장에서 지방의 소화 효소인 라이페이스가 나와요. 그러면 그때 가서 직접 모노글리세라이드로 이렇게 글리세라이드와 유리지방산으로 이렇게 다 분해가 되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흡수가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도 보면은 지방산의 꼬리가 굉장히 긴 아이들도 있고 짧은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방산 그 사실이 짧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바로 이제 장 점막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바로 이제 간문맥을 통해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지방산이 꼬리가 길면 길수록 얘네는 친유성이에요. 그러니까 물에 안 섞이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은 제가 그 전에 림프계를 간단하게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큰 덩어리의 이런 지방들은 바로 이렇게 혈액에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때는 암주관을 통해서 림프관을 통해서 간다고 했었죠. 그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림프관을 쭉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간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간에서 지방 대사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때 이제 우리 몸에 필요한 콜레스테롤이라든가 담즙산이라든가 등등을 이렇게 생성을 하겠죠. 그리고 그 외에도 이러한 지방산들이 또 직접 ATP 생성, 즉 에너지 생성에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도 남음이 있을 때가 문제가 되겠죠. 항상 우리는 잉여 에너지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럴 때는 지방세포에 또 차곡차곡 저장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우리가 차단할 수 있는 게 요 과정. 을 우리가 차단을 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요 과정을 차단해주는 제품이 바로 저희 제품 중에 파워블럭 키토산이라고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파워블럭 키토산은 저희가, 식이섬유. 우리가 이제 우리 식이섬유는 보통 보면 식물성 식이섬유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키토산은 저희가 이렇게 동물성 식이섬유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 당과 이런 지방 이런 것들을 착 흡착을 해가지고 중금속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흡착을 착착 해가지고 배설을 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근데 그렇게 배설을 할 때 보면은 또 이렇게 담즙을 함께 이렇게 배설을 하는 역할을 해가지고 우리 몸이 다시 또 이렇게 지방산이라든가 이런 거를 가지고 처음에 아까 요 전으로 한번 돌아가면은 여기 첫 번째 간내 지방대사에서 보면은 우리 몸에 필요한 콜레스테롤이라든가 담즙산을 생성할 때 쓰인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담즙을 이렇게 배출을 해버리면 내 몸에 필요한 담즙인데 배출이 됐으니까 그만큼 또 그러면은 요 지방들을 써서 새롭게 만들어내야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소모량이 더 커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다이어트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보면은 이 키토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지방을 많이 드시는 분들, 그러니까 고기를 많이 드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추천을 드리기에 좋은 다이어트 식품입니다라고도 말씀드리지만 그 외에도 사실은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도 굉장히 뛰어난 아이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키토산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또 이렇게 L카르니틴이라든가 콜라 열매 추출물, 아세레라 농출물도 함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L카르니틴을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은 우리가 지방산을 미토콘드리아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잘 연소시켜서 에너지로 가는 과정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L카르니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 연소에도 꼭 필요한 것이 L카르니틴과 또 그다음에 하나의 영양소를 더 말씀드리자면은 비타민 C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키토산 제품에 보면은 키토산도 우리한테 굉장히 도움을 주는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주는 그러한 아이니까 그거에 플러스 L카르니틴까지도 함께 이렇게 작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제품이고요. 이 키토산이라는 것은 1811년도에 이렇게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물성 식이섬유로서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체내의 담즙산과 결합하여서 이렇게 탁 배설이 된다는 거죠. 근데 담즙산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콜레스테롤이 주 원료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담즙산이 배출되면은 당연히 콜레스테롤 자체가 이렇게 수치 자체가 떨어지게 되겠고 그러면 배출된 만큼 또 이렇게 합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체내에 축적된 콜레스테롤이 사용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혈내 콜레스테롤 농도가 조절이 되고 이러한 과정을 겪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도움을 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섭취를 하시냐? 이것도 똑같이 하루에 3번, 한 번에 2알씩 드시면 되겠고요. 이때도 식사 30분 전에 물과 함께 섭취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다시피 금방 요것도 그 지방대사 과정에 이렇게 들어가서 차단을 시켜주는 아이이기 때문에 내가 밥을 다 먹고 나서 먹으면 늦어요. 그러니까 나는 왜 먹는데 효과가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실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아마 잘못 드시고 계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제품을 권할 때는 그분들의 식습관도 잘 알아서 추천을 드려야 되겠지만 또 그분들이 제품을 드실 때 어떠한 이러한 주의점들에 대해서 잘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은 이 키토산 자체가 여기도 지금 이 제품의 이미지 자체도 딱 보면은 게 껍질이 딱 되어 있죠. 그죠? 그런 거 마냥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그런 알러지 반응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꼭 그런 분들한테는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맞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장기적으로 이 아이를 섭취할 경우 아시다시피 우리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수용성 비타민뿐만 아니라 또 지용성 비타민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러한 지용성 비타민들은 지방들이 이렇게 흡수가 될 때 함께 흡수가 되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장기적으로 이렇게 키토산 제품을 드실 경우에는 그러한 지방의 흡수를 아예 이렇게 차단을 해버리기 때문에 너무나도 이렇게 그 지방에 같이 녹아져 있는 지용성 비타민들의 흡수까지도 같이 차단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오랜 시간 드시는 것은 권장하지 않고 혹여나 그러한 이렇게 원래부터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A, D, E, K 이런 비타민들이 부족하신 분이라고 하면 섭취하실 때 좀 주의를 요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유념하셔서 추천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러한 아이들을 총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이어트를 함에 있어서 고민되는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차단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해결사 같은 아이가 있습니다. 바로 CLA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저희가 공액 리놀렌산이라고 부릅니다. 천연 홍화CEO 추출물을 저희가 공액 리놀렌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이 공액 리놀렌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본사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여쭤봤었거든요. 저희 거의 CLA와 또 시중에 나와 있는 이 CLA 제품들이 이렇게 이 공액 리놀렌산 제품들이 있는데 어떻게 다르냐라고 여쭤봤더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공액 리놀렌산은 저희가 직접 공액 리놀렌산을 이렇게 추출하는 게 아니라 이 공액 리놀렌산이라는 이 원료 성분은 저희가 받아서 독일에 있는 한 회사 독일에 있는 한 회사의 그 원료를 저희가 받아서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자체가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탁월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의 원료를 받아서 쓰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차별점이기도 하거니와 또 이러한 원료를 어떠한 캡슐에 담았느냐가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타사의 캡슐의 경우에는 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뉴트리라이트는 저희가 또 기술력 하면 굉장히 짱짱하지 않겠습니까? 특허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회사인 만큼 이 특화된 기술로서 그 소프트젤을 만들어서 그 산화 방지. 왜냐면 이 공액 리놀렌산 자체도 오일이잖아요. 기름 성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산화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강력하게 막아주면서도 그렇게 캡슐에 접착제를 사용한다거나 그러한 부분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 저희의 장점이 될 수가 있겠고, 독일의 토그니스사의 토날린 CLA를 수입하여서 저희가 미국 본사에서 직접 수입하여가지고 제조를 하고 있는 제품이 바로 이 CLA겠습니다. 그래서 요 CLA 원료 자체도 굉장히 어느 회사의 원료나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다는 거, 등급이 다르다는 거.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탁월한 게 바로 독일 토그니스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하루에 3,000mg을 섭취할 때 가장 이상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주간을 복용했을 때 1.73kg의 체지방 감소 효과를 저희가 이제 실험 데이터적으로 갖고 있는 데이터이고요. 자, 그럼 이 아이가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이 아이는 지단백 분해 효소를 억제하는 이 리포단백 리파제라는 이걸 억제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포에 지방이 축적되는 것을 감소시켜 주고요. 그런 다음에 또 카로니틴 전이 효소의 활성을 증가시켜서 체지방 분해가 되고 또 이것이 에너지로서 소비가 되는 거를 대대적으로 증가를 시켜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체지방 분해도 촉진시켜 주겠고요. 또 하나는 지방세포 자체를 파괴시켜 준다는 거죠. 아시다시피 굉장히 시중에도 다이어트 관련 제품들이 많습니다. 그죠? 근데 저희는 지금 다 알다시피 내가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 한다면 지금 저희는 어떻게 해요? 먼저 인바디 검사를 하죠. 체성분 검사를 딱 해서 내 몸에 수분이 얼마고 지방이 얼마고 근육이 얼마고 이걸 딱딱딱딱 측정을 해가지고 내가 다이어트 기간 내에 체지방이 얼마만큼 빠졌느냐를 이렇게 딱 알고 내가 다이어트가 됐구나 이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이제 시중에 이게 우리처럼 이렇게 우리 같이 약간의 이제 이런
전문가가 아니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냥 체중계에 올라가서 체중계에 보여지는 그 숫자만을 보고 내가 다이어트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죠. 그죠?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 몸에 굉장히 많은 부분 70%는 다 물이잖아요. 그죠? 근데 세포가 머금고 있는 물 자체가 쪽쪽쪽 빠져가지고 수분이 엄청나게 배출이 되어서 다이어트 효과처럼 그렇게 보인 것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다 바로 시기를 원래대로 딱 조절했을 경우 바로 요요 현상을 겪게 되겠죠. 그죠? 근데 그러한 케이스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아셔야 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내가 정말로 다이어트가 되고자 한다면 그 알알이 한 개 한 개의 지방세포 자체가 작아져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특히나 소화 비만일 경우에는 그 소화 비만은 지방세포 하나하나가 뚱뚱한 것보다도 지방세포의 개수가 굉장히 많다는 거 아시죠? 그죠? 그러면 지방세포의 개수가 원래 많은데 이미 소화 비만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성장하여 가지고 성인 비만으로 왔다. 그럴 경우에는 지방세포의 개수도 많고 그 개수의 지방세포들이 전부 다 엄청나게 뚱뚱해졌어요. 그럼 어마어마하게 뚱뚱하겠죠. 그죠? 그럴 때 실질적으로 진짜 다이어트가 되는 것은 지방세포 자체의 개수 자체가 줄어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 CLA가 바로 지방세포를 파괴하는 세포의 자살을 촉진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렇게 체지방량을 감소시켜주는 이렇게 3스텝으로 전면적으로 이렇게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 아이가 바로 CLA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요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3개월간 꾸준히 섭취를 하셨을 때 이렇게 1.73kg로 가장 많은 효과를 보았다라는 인체 적용 실험 결과이고요. 네. 어떻게 그러면 섭취를 하시냐? 네, 이 아이도 1회 2캡슐, 그러니까 2개씩 하루에 3번 식사 시에 물과 함께 드시면 가장 좋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래도 이 아이도 이렇게 다이어트 저기를 하시다 보면은 그러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오메가3를 드실 때도 보면은 간혹 이제 불편함을 겪으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죠? 이 공유유연산을 드실 때도 보면은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그럴 경우에는 뭐 이렇게 아무래도 이렇게 상의를 좀 하셔가지고 조절을 좀 하시는 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개인 체질에 따라 좀 다르실 수가 있으니까 신경을 써주시면 좀 더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좀 더 편하게 섭취를 하실 수 있게끔. 왜냐면 이렇게 좋은 거를 내가 잘 알아가지고 그럼 내가 하루 3끼 밥 먹을 때마다 꼬박꼬박 챙겨 먹어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병을 홀라당 집에다 놓고 와서 점심 식사를 회사에서 하시면서 못 드실 경우에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럴 경우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너무나도 편의성, 이렇게 휴대의 편의성을 탁월한 휴대성으로 슬림팩 자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슬림팩은 뭐냐면 정말 한국인들한테 딱 맞게 한국인들은 고기를 많이 드시는 분들보다도 오히려 밥, 빵, 떡, 면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까 전면적으로 막아주는 CLA와 거기에 슬림 스마트 이렇게 딱 포함을 해가지고 슬림팩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1을 2포, 그러니까 하루에 그러니까 한 번에 한 포씩 식사 시에 물과 함께 드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특히나 이제 탄수화물 대사에 이렇게 껴서 그거를 차단시켜주는 슬림 스마트의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밥을 드신다, 밥, 빵, 떡면 이런 탄수화물 드신다 하면은 그때그때 드셔주셔가지고 차단을 시켜주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불가피하게 이렇게 드셔야 한다고 하면 이렇게 포로 이렇게 하루에 한 번, 하루에 2번 이렇게 한 포로 편하게 드실 수 있겠지만 내가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내가 만약에 하루에 3끼를 드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 CLA는 그냥 3알을 한꺼번에 드시더라도 슬림 스마트 하루 그 6알은 나눠서 2알 드신다고 하면 아마 더욱더 좋은 효과를 보시지 않을까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먹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살이 찌는 부분 열량 영양소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들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한테 살로서 지방으로서 옵니다.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단당이 되어서 일부는 글리코겐 형태로 간과 근육세포에 저장이 되겠고 그 또 우리 몸에 필요한 각각의 세포에 가서 에너지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겠고 그 외에 잉여 에너지가 지방으로 전환이 되어서 지방세포에 저장이 되겠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방산이라든가 이런 요리지방산이라든가 이러한 아이들로
되어가지고 세포로 이동하여서 정상적인 에너지 발생하는데도 쓰이겠지만 그 외에 또 잉여 에너지들 같은 경우는 지방세포에 저장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단백질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요 앞에 단백질 대사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그런 경우는 사실 극히 좀 드물기는 하거든요. 내가 단백질을 많이 먹었더니 단백질이 살로 가더라. 우리가 그렇게 말씀드리죠. 아니다. 오히려 당신 몸에는 단백질이 너무나도 적기 때문에 근육이 오히려 많이 빠져서 기초 대사량이 너무나도 낮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그게 잉여 에너지가 아니었는데 지금 20대에 비해서 현저하게 기초 대사량이 줄었기 때문에 그때랑 똑같이 1500칼로리를 먹더라도 지금은 에너지가 남는다. 그래서 오히려 지방으로 전환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단백질을 더 많이 드시면서 운동을 해주시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정상적인 것인데 극히 드물겠지만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너무너무나도 과잉으로 섭취한다. 단백질을. 그러할 경우에는 결국에는 단백질도 과잉된 단백질, 너무너무나도 넘치게 섭취하는 그러한 단백질도 드물지만 지방으로 전환이 됩니다. 네.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과하게 섭취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요즘 현대인들을 봤을 경우에는 탄수화물과 지방의 섭취가 너무나도 과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단백질 과잉 섭취는 그렇게 보기 드문 현상이긴 하죠. 근데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럼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차단을 해줄 수 있는 제품들이 바로 이런 게 있습니다. 탄수화물이 단순당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는 바로 요 카보저스트가 차단을 해주겠죠. 그리고 요 단순당에서 단순당에서 이제 점막으로 싹 흡수가 되면 이제 잉여 에너지도 생길 수가 있는 거고 하니까 요때 차단을 시켜줄 수 있는 것이 식이섬유들이죠. 그래서 저희 식이섬유가 보면 세 가지가 있죠. 화이버 비츠, 화이버 파우더, 그리고 카보저스트까지도 다 식이섬유이기 때문에 그러한 흡수 자체를 막아주는 아이들이 단순당의 흡수 자체를 막아주는 아이들을 요 단계에서 차단을 시켜줄 수가 있겠고 그 외에 잉여 에너지가 지방으로 전환이 되어서 저장이 되는 것을 차단시켜주는 아이는 바로 슬림 스마트 요 아이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지방의 대사 과정을 쭉 보면 지방산으로 되어서 여기 보면은 지방세포로 딱 이렇게 저장이 된다 할 때 요 카보저스트가 아니라 키토산이 도움을 주겠죠. 그죠? 요 키토산은 그러한 아이들을 흡착시켜서 배출하는 역할도 해주겠고 그 외에 또 이 CLA 같은 경우에는 이 혈중 지방고 자체를 이제 파괴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요 아이도 요런 데에 영향을 주겠고 그 외에 지방산이 더욱더 세포로 잘 이동하여서 에너지로서 잘 데워주게끔 도와주는 아이들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죠?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러한 영양소는 바로 L카르니틴과 비타민 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단계에서는 비타민 C와 그리고 또 우리 키토산에 들어있는 L카르니틴이 도움이 되겠고 그 외에 우리 엑세스 아쿠아 블라스트에도 보면은 L카르니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이들이 지방이 잘 태워지게끔 하는 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전체 다이어트 관련된 영양소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고요. 다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젠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디키 식사 대용 쉐이크가 있는데요. 정말로 최고의 한 끼라고 말할 수 있는 아이가 바로 이 쉐이크가 아닌가 싶습니다. 바디키 쉐이크는요, 정말 한 끼 식사 대용인 것만큼 우리 한 끼 식사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균형 있게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물론이고요, 12종의 비타민, 그리고 8종의 무기질까지도 함유가 되어 있고요, 식이섬유도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아예 이 쉐이크로 한 끼를 완전히 대체했을 때는 112kcal에서 116kcal, 완전 진짜 저칼로리로서 이렇게 에너지, 칼로리 제한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 요 바디키에는 세 가지 맛, 카페오르 맛, 그리고 마일드 크림 맛, 산뜻한 믹스베리 맛까지 세 가지 맛이 있기 때문에 바꿔가면서 우리가 섭취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본인의 입맛에 맞춰서 드실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맛만 계속 드시다 보면 또 질릴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 한 번씩 바꿔서 드시면 너무너무나도 좋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포당 또 식이섬유 4.5g도 이렇게 함께 제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 좌측 하단에 1회 제공량당 함량을 이렇게 쭉 다 나열을 해드렸는데요. 보면은 정말 열량은 적고요. 그 외에 탄수화물, 여기 보면은 식이섬유, 그리고 단백질, 지방까지도 들어가 있고요. 골고루 들어가 있고요. 그 외에 트랜스 지방이라든가 이런 안 좋은 것들은 0이죠. 아예. 그리고 외에 이제 비타민군들 A부터 시작해서 쭉 12종이 들어가 있고 칼슘, 아연 이렇게 해가지고 총 8종의 무기질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균형 잡힌 한 끼 식사가 될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나는 정말 요거를 물에 타드셨을 때, 참 추천을 드릴 때 우리 그 단백질 쉐이크 통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 입구가 작은 거는 500ml 사이즈고요. 입구가 큰 거는 600ml 사이즈예요. 우리 단백질 쉐이커 통이.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거기다 물을 가득 채워야 되는 줄 알고 가득 채워서 드셨더니 너무 힘얼거서 맛이 없다 하는 거예요. 너무 맹맛이다. 맹물 같다. 그러면서 그거 다 마시는데 너무나도 이렇게 벅차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수를 했구나. 그거를 그렇게 굳이 많은 물에다가 탈 필요가 없습니다. 250ml에서 300ml 정도로 딱 타면은 굉장히 달짝지근하면서도 이렇게 맛있게 드실 수가 있다고 제가 다시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렇게 주의 깊게 추천을 드리면 좋겠고, 그 외에도 우유에다가 함께 드셨을 경우에 더욱더 고소한 맛을 더 느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다이어트를 위한 거라고 한다면 저지방 우유와 함께 드셨을 때 더욱더 좋겠고, 그리고 한 가지 또 주의하실 부분은 저희 카페 오레맛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아무래도 카페인이 약간 들어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카페인에 민감하신 분들한테는 아무래도 주의 깊게 추천을 드려야 되겠죠.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추천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지금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넘어갈게요. 네, 그 다음에 뉴트리션 바가 있죠. 저희가 사이즈가 이렇게 7개가 들어가 있는 거가 있고, 이렇게 지금 보면은 30개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큰 사이즈가 있는데, 저희는 큰 사이즈로 더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왜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완전히 다 똑같습니다. 영양과 맛이 담긴 뉴트리션 바. 정말 바삭바삭하면서도 굉장히 고소하고, 네, 너무나도 맛있는 그러한 아이인데요. 검과일과 견과류를 통째로 넣어서 자연에서 온 파이토칼라, 그 원료 그대로 담았다는 거죠. 그래서 38종이 담긴 풍부한 맛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요즘은 진짜 뭐 팔첩반상도 너무나도 어렵죠. 저 같은 경우에는 밑반찬 몇 개에다 메인 요리 한 개만 딱 넣고 간단하게 먹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사실 아시다시피 제가 중국 사람이다 보니까 밑반찬 문화가 우리는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가 않아요. 한국은 원래 이제 한민족은 원래 이제 밑반찬 문화가 굉장히 발달이 되어가지고 다양한 이제 밑반찬들을 조금 하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반찬들을 섭취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지만, 사실 저희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요리를 몇 가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이런 식으로 넣고 드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식재료가 좀 단조로워질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이 38종이라는 이 가짓수에 굉장히 놀라게 되죠. 그죠? 그리고 이 보면은 견과류와 견과일 4종, 그리고 과일과 야채 혼합물 총 16종, 그리고 공류 11종, 베리류 7종. 이거 어디 가서 다 이렇게 먹겠습니까? 그죠? 골고루 생겨서. 자, 그리고 단백질, 비타민 8종, 그리고 철, 아연, 칼슘 등 꼭 필요한 영양소들도 다 함께 넣어져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뉴트리션 바라는 거죠. 자, 우리 이 뉴트리션 바는 열량도 굉장히 적어요. 125kcal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실 때 이제 칼로리 제한식을 하신다고 하면 아까 바디키 쉐이크 같은 경우에 이제 저녁 식사 한 끼로 대체를 딱 하시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나도 배고프다, 참기 힘들다 하실 때 이렇게 뉴트리션 바 하나를 딱 더 드셔가지고 정말 고소하고 맛있으면서도 그리고 또 저칼로리로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시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네, 제가 한 내용은 사실 다 끝났습니다. 굉장히 제가 41분 내에 다 마쳤네요. 정말 너무너무나도 제가 타이트하게 빨리 달려온 것 같습니다. 그죠? 하지만 그래도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 알차게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